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블랙홀이 사진으로 처음으로 찍었다고 발표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이 블랙홀 자체가 이미 발견됐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으로만 보고 영화로만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랙홀 발견돼서 이걸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지구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다 연결을 해서 그 전파 망원경이 받아들일 때 이거를 동조화시키면 이 지구만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빛을 분석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 모으니까 데이터를 모으니까 이게 하나의 별인 줄, 반짝이는 별인 줄 알았더니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밝고 요 안에는 새카마더라. 그래서 블랙홀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들이 첫 번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블랙홀이 이만해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옆에서 막 블랙홀 회오리 치는 거 보고 껌껌한 터널도 보이고 뭐 빛도 반짝거리고 막 그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럼 블랙홀이 얼마나인가? 블랙홀의 크기 알아요? 모르죠. 이게 유튜브 이미지 뭐 구글 검색에서 이미지 블랙홀 크기 이렇게 치시면 태양의 100억 배예요. 100 뭐라고요? 100억 배. 어떤 건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100억 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지구인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농구공만 하면 자, 이 큰 목성 같은 건 탁구공만 하고 지구는 콩알만 하거든요. 이해돼요? 또 신기한 걸 얘기하면 이 지구가 농구공만 하잖아요. 그럼 바다가 뭐냐? 이걸 욕조에 빠쳐. 그러다가 털털 털어. 그럼 물기가 남죠. 그게 바다야. 남은 물기가. 헐,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냐? 이 바다 속에 엄청난 고래도 있는데 요 미생물만 해. 여기 있는 바이러스만 해. 엄청 조그맣죠. 자,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크기를 생각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의 100억 배 그러면 이 블랙홀 요 가운데에 있는 검은 데 블랙홀이 이만하다면 이 검은 데에는 어마어마하게 100억 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우주선이 들어가잖아요. 태양의 100억 배 요만한 태양은 많이 모여. 그러면 이 점마다 먼지만한 먼지 크기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거기다가 또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자, 이 인간이 이렇게 있어. 요만한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무수한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세포 중에 세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단탄지로 이루어졌으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고 치면 자, 요 핵은 10원짜리 크기예요. 얼마라고요? 10원짜리. 그러면 이 전자는 이 잠실 운동장의 외곽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원자가 이렇게 뭉쳐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있는 먼지 한 개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 수소가는 한 개고 헬륨은 원자가 두 개예요. 뭐 먼지가 두 개일 뿐이라고. 근데 이 두 개가 달라. 먼지 두 개, 하나에서 먼지 두 개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떤 원자는 금은 핵이 있고 요 먼지 개수가 좀 많을 뿐이야. 크기가 거의 비슷해. 10원짜리냐 500원짜리나. 그런데 잠실 운동장 가운데 500원짜리가 있고 먼지가 몇 개 돌아간다고 그게 금이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텅텅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이것도 깨버리죠. 깨버리면 업커크하고 다운커크로 잘라지죠. 그러면 이따가 순식간에 측정 가능하지 않게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에너지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텅텅 빈 공간. 우주가. 자, 이 블랙홀이 있는 이 옆에 이렇게 반짝이는 이런 게 뭘까요? 태양의 100억 배니까. 별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요? 먼지에 먼저 요거에 비하면
먼지들이 모여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입시 공부를 하는데 요게 뭐라고요? 블랙홀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은 크기의 태양에 그거에 비하면 먼지 같은 지구에 그 지구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미생물의 인간에 그 인간 안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나 작게 보나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요? 텅텅 빈 공간의 공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요 공의 세계. 근데 이제 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텅텅 내 몸이 텅텅 빈 공간이라면 이 빈 공간을 움직이는 색은 뭐냐? 덩어리를 이 덩어리 이 원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냐? 이게 생명의 의지라고. 생명체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 힘을 딱 주는 순간 세포의 전자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의지를 계속 주면 원자들이 병할 거 아니야. 그 의지에 따라 근육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공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 의지를 통해서 색으로 뭉쳐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먼지일 뿐이야. 이 먼지 세계에서 자 봐봐. 얘기했잖아. 이게 블랙홀에서 태양에서 지구에서 지구 안에 먼지 안에 지구 안에 인간 먼지 안에 무수한 세포 안에 빈 공간. 이게 빈 공간이면 이 우주도 다 텅텅 빈 공간 아니야? 그러니까 99.99999 무한대. 거의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울 때는 0에 수렴하는 이 먼지의 공간, 0의 공간에서 이게 성적 조금 안 올랐다고 괴로워하고 그럼 웃기지 않냐? 그래서 힘들 때마다 밤하늘을 보는 거야. 하늘도 보고 사람들이. 텅텅 빈 공간이라. 그 텅텅 빈 공간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의지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블랙홀을 보면서 이렇게 블랙홀 크기에 대한 오해, 아이들이 이렇게 원자에 대한 모형에 대한 오해,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과 생긴 오해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치? 빛의 속도로 가야 되잖아. 이 세상까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 이게 설령 물론 이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욕조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물을 꽉 채우면 평온한 우주가 되거든. 근데 물을 빼면 회오리가 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 물이, 그지? 그러면 여기가 블랙홀일 수도 있어. 여기가, 그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하나의 먼지일 거야, 아마. 이 안에도 못 들어가. 이 우주의 표면 장력 때문에. 공간도 이렇게 휘어 있어. 여기서 하고 여기 속도가 다르니까 시간도 달라. 그런데, 아니, 이 먼지 말고, 그지? 이 먼지 자체도 중력을 갖고 있잖아, 무게니까. 여기서 빨려들어가는 압력이잖아. 이게 블랙홀이 뭐 때문에 이걸 빨아들이는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이 먼지가 알까? 여기서 또 다른 큰 지구에 땡기는 중력 때문에 빠져나가는 걸. 이해됐어요? 거기다가 생각을 해봐. 이 위에 공기의 세계를 이 표면에 있는 이 표면 장력을 좌우하는 이 먼지는 알까? 못 올라가지. 이 물속의 세계를 이 먼지가 알까? 못 올라가지. 그러면 이 블랙홀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 여기가 구멍 났다 이렇게 보인다고 쳐. 요걸 통과할 수는 있을까? 그래, 보이긴 보여. 이게 구멍이라고 관찰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이 관찰이 맞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 보세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여기, 이걸 사진을 찍어서 여기까지 본다 그래봐.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뒤도 상상하지.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달도 보였지. 달 갔어, 안 갔어? 갔지. 맞아요? 이 눈으로 보이는 블랙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언젠가는.
그치? 근데 이렇게 블랙홀을 갔어. 이게 몇 억돌지 어떨지 계산하고 우리의 시각에서 계산하는 거야. 우리의 시각에서. 그치? 근데 요 많은 상황에서 이걸 갔어. 어떤 기술로 갔다고 쳐. 그래서 과거로 갈지 안 갈지 또 모를 수도 있지. 이 안에서. 그치? 요 밝은 빛으로 요게 빛을 다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이 블랙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중앙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모르겠지. 블랙홀이 또 팽창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치? 관측이 이것도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지 물 빼다 보면 그런 것처럼 불규칙하게 블랙홀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영화로만 보던 블랙홀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상상만 하던 거랑 또 다른 세계일 수 있잖아. 이제 어쨌거나 뭐를 하고 있다고? 과학은 진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세계는 또 다를 수도 있어. 왜? 핸드폰이 복잡하게 만들어진다고 네가 이걸 데이터를 압축해서 1초에 보내는 기술이나 이 전파의 간섭을 무시하는 거나 아니면 이게 구동하는 원리나 이런 걸 다 알아? 모른단 말이지. 일반인들이 과학이 심화되고 발전할수록 일반인들이 과학을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이게 이게 통합되는 인간, 통합해서 배우는 인간은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 거의 없어졌으니까. 자기들 전문 분야 하나만 하잖아. 이거 알기도 빡빡하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본인이 배우는 거일 뿐이고 이렇게 돼서 왜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그쪽으로 들어가? 그럼 전문 분야를 더 공부해야지. 근데 살아가면서 이 전문 분야까지 내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분업화되는 거지. 공부도 분업화되고. 됐지? 그런데 어쨌든 되새길 필요는 있지. 뭐라고? 이 블랙홀이 발견됐다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더 인간의 영역 수많은 별들 모양새 헨리의 성의 모양새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더 많이 알아가는 알매 세계가 이 지구인의 알매 공간들이 확장됐다는 것이지. 그래봐야 이렇게 해봐야 이 블랙홀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마어마한 광년에 떨어져 있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그러더라고. 철학자가 모래사장에서 있는 수많은 10의 63개, 64승계, 68승계, 68승계로 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모래 중에서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 알았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이 모래 알갱이 하나랑 이 백사장 자체는 개념 자체가 다르지. 응?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다만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블랙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알매 늘어났다. 알매 자체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지. 다시 생각하면 공직시색 색즉시공이라는 거지. 그지? 자,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서양 과학 같은 걸 문학 소설을 보면 첨단 이론을 해석해서 영화로 만들고 사람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잖아. 그지? 맞지? 어쨌든 신라면 블랙 얘기는 저도 센스 있어서 신라면 진짜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서 여기에 시공간이 있나 블랙홀이다 광년이다. 예를 들어서 일광년간 기준하고 거시경제과 미시경제학은 완전히 다르거든.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아끼면 나라는 망하잖아.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몇 만 킬로에서 발생되는 일하고 몇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발생되는 원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던. 그 안에 에테르가 있던 어떤 게 있던 그죠? 이런 것도 사람이 알물 위해서 자꾸 논리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알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야. 그치?
그러니까 10광년, 5광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이분도 그렇지만 밤하늘에 있잖아. 100만 광년 전에 빛으로 100만 광년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서 빛이 날아왔는데 내가 그 별을 찾아갔는데 그 빛이 10만 광년 전에 없어졌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허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근데 신기한 게 몇 분 전에 날아온 빛도 보고 이걸 동시에 평면 상황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1대1 관계가 아니라 다대1에서 여러 가지 밤하늘 전체랑 나랑의 관계로 보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제? 그러면 이 10광년이든 100만광년이든 자유롭게 그게 상상돼서 여기가 구멍 났던 어쨌든 지금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관계지. 추론하는데 자, 블랙홀이 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블랙홀 현상이 논리적인 추론으로 인간이 예측을 했다. 이론으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인간이. 근데 그걸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된 모습이 있다. 라는 게 신기한 거고 훌륭한 거지. 보지 않았는데 추론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좀 훌륭한 거지. 진짜 블랙홀에 가면 빛도 다 빨아들여요? 뭐 그렇다고 이론적으로 추측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걸 아직 누군가 반박을 못한 거고. 그제? 가보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앉아있는데 저쪽 바깥에 창문 바깥에 화면이 보이는데 유리창이 있지. 그럼 눈으로 딱 보면 앞에 있는 거 있지 같잖아. 근데 유리창이 있잖아. 만져보니까 아는 거잖아. 모르면 어떻게 알아? 또 거기다가 유리창이 아니라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알아? 사진인데 유리창하고 거기에다가 아이패드 큰 텔레비전을 붙여서 텔레비전 화면인지 어떻게 알아? 텔레비전 화면인지 유리창인지 사진인지 그치? 아니면 내가 상상 속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 각도로 꺾여갖고 보이는 건지 모르는 거지. 그치? 가봐야 아는 거지. 에? 그러니까 광년, 기준, 척도, 관측했다 이렇게 모순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블랙홀의 존재가 왜 되는지 아인슈타인 이론을 완전히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봤더니 우주가 이렇다. 과학적 원리로 과학자 200명이 이 전파망원경으로 해서 찍어서 이게 블랙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봐봐. 어느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전 지구가 다 주장했잖아. 그런데 가보고 아니면 그 현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그 블랙홀 주변에 있는 별들이 이동하는 것이나 몇 년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측정해내고 그러면서 이론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라고. 그거를 떠나서 이걸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그렇게 알물 향해서 진전을 해나갔다는 거야. 힘을 합쳐서. 또 일반인이 그걸 보고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거대한 세상에 대한 아주 머나먼 인간이 진짜 도달하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먼 거리를 이미지화시키고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 거대한 세계에서 정말 얼마나 거대한지를 느껴보고 그 거대한 세계에서 태양도 작은 거고 먼지고 태양에 비해서 지구도 콩알이고 지구에 비해서 사람은 또 먼지고 그 먼지 안에는 텅텅 원자의 세계요 빈 공간만 있고 하는 걸 생각을 한 번쯤 밤하늘 보고 하면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이거 수학 문제 한 문제 안 풀린다고 이렇게 화내면 저기에 블랙홀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생이 있잖아 담담해진다고 겸손해지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노력을 해서 알을 향해서 진전했잖아. 그럼 가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야 블랙홀은. 둔산동 동화새입니다.